자, 가봅시다. 우리 일단은 2권부터 한번 가볼게요. 2권에서 질문을 좀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일견때 보여주려 했거든요. 다급하게 사진을 지웠어요. 합니까? 네. 짜증나가지고 그냥 안 보려고 했거든요. 어차피 저는 안 볼 거니까 미르나 봐라 하고 그냥 누르려고 했는데 사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메시지 창에서 사진이 사라졌어요. 진짜예요. 야, 하민이 여자친구 있으면 좋지. 우리 중에 아니 근데 유일하게 왜 자꾸 저한테 잘한다 이거. 유일하게 자랑할 만하지 여자친구 있으니까. 아니 저 있잖아요. 너도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좀 그 너한테 질문 들어오는 애한테 좀 잘해보라. 아니 저는 뭐 그런 거지. 연애 안 할 거예요. 아 걔가 별로 안 이쁘구나. 예? 걔가 별로 안 이쁘. 아니 저 근데 그걸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말하면 좀 실례잖아요. 왜 웃냐 니? 왜 웃냐? 얘 너 왜 그렇게 웃냐? 아니 난 지금 너를 양보해가지고 지금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왜 그러냐? 자자자 그래요. 자 질문이나 한번 해보자. 양보해. 이번에 질문 몇 번? 이거 틀렸더라면? 그 범위상 무슨 범위? 아니 등을 붙여. 등을 붙여야 되는데 등을 당연히 붙여야죠. 또 질문. 몇 번 해볼까? 8번? 네. 8번? 8번 가볼까요? 자, 축구공 제조사에서는 축구공의 무게가 350 이상, 650 이하인 것을 야, 근데 범위가 너무 크지 않니? 그니까요. 350에서 650이면 거의 2배인데. 이거는 다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사면 안 되지. 그치? 좀 뭔가 정확하게 해야 돼. 600에서 650 정도. 그 정도는 좀 양호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무게를 X라고 하면 불합격인 축구공의 무게 범위를 나타내는 분식이 저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저 녀석의 해가 이 녀석의 해가 어떻게 비하돼요? 350보다 x가 어떻다? 작고 그 다음에 650보다 어떻다? 크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해볼까? 지금 얘는 지금 350보다 작고 650보다 x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녀석을 원래 우리가 풀어보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x-a가 -b보다 작고 선생님. 그렇죠? 그 다음에 b보다 x-a가 크다. 뭐 이렇게 될 거야. 왜? 저 350보다 x가 작다. 저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축구공의 무게를 x라 하면 불합격한 축구공의 무게의 범위니까 합격이 안 되는 거니까 합격의 반대니까 저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인데 지금 얘는 x가 이렇게 슉 넘어가서 a-b가 될 거고 얘는 슉 넘어가서 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350. 이 녀석의 값이 얼마라는 거야? 650. 이거 끝나버렸네. A하고 B의 차이가 지금 350이고 A하고 B를 더했더니 650. 계산하면 450하고 x가 a가 500이고 500하고 b가 150? 150.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B분의 A를 구하라. 150분의 50이니까 15분의 50이니까 3분의 10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네. 그렇지 않아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질문 애매하면 해. 하세요. 또 내가 하나 해볼까? 근데 저 절대값 지금 하나? 할 수 있는데 다 시간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어제 좀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어제 하루 종일 뭐하고? 놀다가 늦게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래, 크리스마스 좀 놀아줘야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공부를 하냐, 그쵸? 유형은 1 끝내고 하는데 학교에서 유형은 2 풀려고 했는데 제가 숙제를 하고 있으면 옆에 애들이 자꾸 알려달라고 와가지고 그럼 네 숙제를 해줘. 저 근데 그런 거 거절 못해요. 안 돼. 자, 뭐 또 질문 없나요, 그러면? 그러면, 자, 1번으로 가볼까요? 613. 613? 아니 613. 자, 그럼 1번으로 가볼게요. 자, 1번에서 질문. 1번 B단계에서 질문. 930이요. 왜 30번?
제가 근데 나중에 커서요 술, 담배, 커피 안 하겠다는데 그게 안 믿기는 말이에요. 아니요. 아니 제가 전 나중에 커가지고 술, 담배, 커피 안 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게 먹게 된대요. 엄마가 네, 엄마 아빠가 사회생활하면 어쩔 수 없이 먹어진대요.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먹는 게 편해. 저 술자리에서 전 탄산을 마실 거거든요. 신규 원이 그 친구야 하면? 확정이요? 확정이에요? 아니 상담 들어왔더니 신인분이 들어왔더니 내가 전화해봐야 돼. 날개수 아닌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근데 맛없는 건 아예 안 먹어가지고. 인간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직장 생활에서 너를 진급시킬 요소는 딱 두 가지. 실력, 인맥.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력보다 인맥. 진짜요? 학연, 지연, 혈연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학연, 학교. 지연, 지역. 그 다음에 혈연, 핏줄. 그쵸. 핏줄은 뭐야? 금수저. 지연은 뭐야? 우리가 막 학군지나 좋은 동네 가서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지연이야. 그쵸? 또 지역 감정 뭐 이런 거 나오는 것도 그런 거. 근데 지연은 요즘은 좀 많이 약해졌는데 학연. 나와. 좋은 대학 가려는 이유가 뭐야? 회사 딱 들어왔어. 회사에 간부급들이 다 서울. 와. 그럼 딱 직원이 있어. 이제 이번에 승진하려고 딱 그 리스트에 올라가는 게 있어. 어떤 한 명은 자기 학교 후배야. 한 명은 다른 학교. 저게 그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그쵸? 그리고 또 인맥 관리라는 건 결국은 계속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잖아. 교류를 해야 되잖아. 근데 보통 사회생활에서 교류가 뭐야? 회식이야. 밥 먹고 술 마시고 회식. 이거밖에 없어.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를 적당히 맞춰주는 것도 능력이고. 취하면 사람이 변한다는 게 좀 취하게 맞으면 되지. 안 믿겨요. 나는 회사 다닐 때도 그랬고, 그리고 학원 강사할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뭔 느낌인지 궁금해요. 내가 취해본 적은 딱 두 번. 친구들하고 마실 때. 친구들하고 마실 때 한 번 하고 가족들끼리 마실 때 한 번. 이게 두 번밖에 안 취했어. 약간 좀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별로 안 좋아. 되게 어지러워요? 있어. 나중에 취해봐. 취해보면 알아. 자, 이거야? 네. 오케이. 자, 13번은 몇 번이야? 10번? 30번? 30번. 문제 볼게요. 근데 뭐, 너 지금 마시고 있잖아. 이거는 근데 그게 아니. 커피보다 더 독한 카페인인데? 아니 커피보다 덜 들어있어요. 아니 객이 100밖에 안 들어있는데요? 더도 그럼 유세 나와서 야, 커피를 저만큼 안 마시잖아. 예? 원래 마시지 않아요? 커피 카페인 그러니까 동일 그 무게 그러니까 비율의 카페인 성분 함량? 근데 얘는 커피보다 훨씬 많은 양을 마시잖아. 그래요? 우리가 보통 아메리카노라고 불리는 것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다 이제 따라 마시잖아요. 500ml 정도 아니에요? 그쵸. 아메리카의 원액이 딱 이만큼이야. 나머지 물이에요? 물 얼음이야. 걔가 얘보다 몇 배 많죠? 아무리 이 동일한 기준에서 함량이 되게 낮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 애초에 훨씬 많은 양인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뭐 11g밖에 차이가 없어요. 정신 승리하는 애들이 그런 카페인이 훨씬 좋게. 넌 지금 커피보다 더 독한 카페인을 마시고 있으면서 커피를 안 마셔? 그게 웃긴 거지. 근데 내가 끊으라고 먹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중독도 안 된다. 이게 많이 안 먹어요. 똑같은 거야. 많이 안 마시는. 담배를 하지 마. 담배를 해서 좋을 거 없어. 자, 볼게요. 부등식입니다. 만족하는 정수 x의 값이 답이 33이래요. 한번 해보자. 저거는 x가 들어가고요. 자연스럽게 이 녀석은 마이너스 a-2랑 a 플러스 2가 될 거예요. 이건 됐죠? 네. 이건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자, 이제 보자. 왜요? 뭐가? 네. 아저 931번 보고 있어가지고.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합이 33이에요. 그쵸? 네. 자연수의 A 값을. 이거 어려웠어?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정말 어려웠어? 사이에 들어가는 걸 자,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아.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건 A-1이 들어가겠지. A가 자연수잖아. 그치? 자연수에서 2를 뺀 값이면 걔보다 크면 자연수에서 1을 뺀 값이 크겠지. A가 되겠죠? A 플러스 1이 되겠지. 딱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겠지. 이것들을 더해봤더니 얼마예요? A가 11.
아니면 보기 중에 있는 거 A 대입해봐도 막. 저 대입해서 했어요. 근데 이게 좀 더 간지나잖아. 그쵸? 대입도 되죠? 되죠? 상관없어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931번이요. 31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부등식의 해와 같을 때, 자, 두 개의 연산을 풀어야 된대요. 자, 첫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연산은 x 플러스 k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6과 6이라는 범위를 가지게 돼요. 자, 그럼 요 x라는 녀석은 똑같이 양변에 마이너스 k 플러스 5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k 플러스 5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5를 했으니까 플러스 11 이렇게 답니다. 여기까지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거 아직 안 끝났어요. 자, 밑에 거 봤더니 밑에 거는 x가 얼마보다 2k 플러스 8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자, 이들의 공통 범위가 해예요. 그쵸? 근데 아직 k 값을 모르니까 일단 k. 자, 이쪽으로 가볼까? 이거 위에서 했던 녀석이잖아. 이 녀석이잖아. 그쵸? 네. 자, 이 녀석의 공통 범위와 이 녀석의 해가 같대. 우리 수직선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 이 녀석을 수직선에 표현해 봤더니 이렇게 돼요. 막 k 바이 1, 막 k 플러스 11 이렇게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 녀석은 x가 어떤 값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이 이게 답이어야 돼. 그러면 그럼 얘가 어디 있어요? 제저 왼쪽 쪽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2k 플러스 8이 이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여기가 공통 부분이 되면서 저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2k 플러스 8이라는 값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보다는 당연히 작은데 등호가 이제 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잠시만요. 등호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한번 생각해봐. 근데 그 들어가면 겹치는데. 얘는 가지고 있고 얘는 안 가지고 있잖아. 네. 얘가 얘랑 겹쳐졌어. 네. 이 부분 변화 없잖아요.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이 부등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게 은근히 까다롭거든요. 등호를 쓰느냐 마느냐는 이건 스스로 극복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치? 생각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얘가 0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 봐봐. 얘가 3인데 얘가 0이라고 x인데 얘가 0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x보다 크거나 같다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가 이렇게 덤이 안 들어갔는데 x가 만약 0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얘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는 0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야. 그러면 얘보다 얘가 안쪽에 들어가는 거 맞죠? 얘가 0이 돼도 어차피 0보다 크다는 공통 금이 될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얘가 0이고 얘가 0이야. 어떻게 하면 돼? 저기는 비어있는 거예요? 이때는 안 되겠지. 왜냐면 얘네들이 겹쳐버리는데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는데 누가? 뭐 K가, X가 근데 한쪽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공통 부분이 뭐가 있어? 0보다 크다? 등호가 사라져버리죠. 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안 헷갈리면 선생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럼 괜찮아. 안 헷갈리는 애들은 죽어도 아끼더라도 안 헷갈리거든. 근데 이 헷갈리는 애들은 계속 헷갈려. 그렇죠? 그럴 땐 방법이 없어. 무조건 대입이야. 그러니까 얘가 등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요 녀석을 이 녀석과 똑같은 값으로 만들어 보는 거지. 그렇지? 요 녀석이 요 녀석과 똑같은 값이 됐을 때 이 답의 변화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체크를 해봐요. 이거 어쩔 수 없어. 해봐야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안 되거든. 이미 한 번 헷갈린 사람은 주구장창 헷갈릴 거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안 돼. 그러니까 그냥 대놓고 이렇게 써봐. 그렇죠? 써보면 보여. 그렇죠? 수직선 한번 그려볼 걸. 수직선 그려보시고 써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맨날 그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애초에 이걸 질문하는 아이들을 제가 말로 백날 해봤자 어차피 이해 안 돼요. 그런데 이 부등식의 특징이 수직선으로 보면 해결돼. 수직선으로 보면 눈으로 보이고 이거 등호를 쓸지 말지도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써봐. 써봐서 정말 되는지 확인해봐. 그러면 또 보여.
헷갈려서 틀릴 바에는 한 몇십 초 투자하더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가는 게 맞아. 이 문제. 왜냐면 너희 고등학교 때 이 부등식에서 이 등호의 사용 유무를 체크하는 건 반드시 시험에 나와. 무조건 나와. 일반적으로는 정수의 개수. 이걸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뭐 이런 거. 그러기 위한 범위를 구하라. 이게 가장 무난하긴 한데 요건 또 이제 그쪽 계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등호가 성립한다는 걸 알았어. 그럼 계산해 볼까요? 3K가 있고요. 얘가 슈르륵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9가 되면서 K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3보다. 얼마보다? 3이다. 자, 또 지금 몇 번 가볼까요? 932번을 932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절대값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절대값 안에 절대값.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치환하는 방법을 사용하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을 라지 A라고 치환을 하게 되면 라지 A는 마이너스 2하고 2라는 녀석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대입을 하셔서 똑같이 2를 더해 주시고요. 여기도 1 더했으니까 3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제 절대값을 털어볼까요? 그럼 얘는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제 잘 생각해봐. 이게 좀 애매할 수는 있거든요. 생각해보자. 절대값이라는 값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네. 맞죠?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녀석의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나라고 그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쵸?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이건 뭐 그쵸? 우리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더라도 왜냐면 이게 이거 나눠서 풀 수 있거든 충분히.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해. 이거 무조건 성립하지. 네. 모든 실수야. 이쪽은 볼 아 필요가 근데 없는 뭐 거지. 항상 설립하는 아닌 것 같은데. 왜요? 마이너스 막 3분의 2 이런 거는 절대값으로 나오면 네, 어차피- 무조건 0보다 예. 크거나 같으니까 예. 마이너스 1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쵸? 자, 이제 이쪽으로 가보자. 이거만 풀면 돼 이제. 그러면. 자,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 똑같이 2를 빼줄게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그리고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공통 부분이니까 당연히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공통 부분 연립부등식이라는 걸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당연히 맞는 거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답이 됐어요. 자, 이 녀석이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그쵸? 이제 두 번째 거 가볼게요. 두 번째 거 양면에 2를 곱하고 x 플러스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2x 플러스 4가 있어요. 자, 이 양에서 정리하면 x가 크대요. k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두 녀석이 나왔어요. 해가 없대요. 아 이건 이제 자, 수직선에다가 마이너스 5부터 1까지. x라는 값이 쟤보다 크대요. 그럼 쟤 여기 써야 되겠네. 그쵸? 그래야 해가 없겠다. 자, 그러면 k-4가 1보다 큰 건 너무 당연한데. 아, 소연아, 등호 없어요. 등호 있어요, 없어요? 잠시만요. 한 번 더 다시. 해가 없어야 된대요. 해가 없으려면 자, 등호가 있을 때 한마디로 k-4가 1이 됐을 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라고. 잠시만요. 아 헷갈린다. 이 값이 1 이렇게 됐을 때 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라. 저렇게 됐을 때요? 해가 없어요. 그럼 등호 되네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렇게 해보라. 그렇죠? 좀 전에도 한번 틀렸죠, 앞에서 이미. 그래서 너무 급하게 해가지고. 급하게 하지 마. 대입해보라. 저렇게 직접적으로 써보는 거야. 그래놓고 비교해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는 거지. 그렇죠? 그럼 보여요. 자, 그래서 k 값은 슈르륵 5보다 크거나 같다. k의 최소값은 얼마니까 5. 문제 별로 안 좋죠? 좋은 문제 아니에요? 아니죠. 보기가 개떡같아요. 왜? 이게 만약에 등호가 안 들어갔다고 치자. 그럼 슉 넘어갔을 때 k가 5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6 있구나. 미안해요. 좋은 문제였어요. 좋은 문제. 좋은 문제였어요. 이게 오늘 안 따진 줄 알고 좋은 문제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기가 이렇게 나와야 깔끔한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있을 때랑 등호가 없을 때가 전부 다 보기 중에 살아 있어야 돼.
보기 중에 그 두 가지가 살아있지 않는 문제는 만들다 만 문제 같은 거야. 그렇죠? 그 자격이 없는 거지. 왜냐 이런 문제는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 등호와 등호가 없는 게. 됐어요? 자, 또 질문. 142번이요. 40. 몇 번? 942번이요. 42번 볼게요. 자, 삼각형. 야! 왜? 뭐 때문에? 그게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네. 그럼 가장 큰 빗변의 길이, 아니 가장 큰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네. 이등변 삼각형에서도 그걸 따져야 돼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그걸 따져야 되느냐? 가장 긴 변이 이거일 때를 따져야지. 아, 그쵸? X일 때는 따질 필요가 없죠. 어? X일 땐 따질 필요가 없죠. X가 가장 긴 변? X가 가장 긴 변이고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따져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X는 0보다 커야 돼요. 그쵸? 길이니까. 그런데 12-2X도 0보다 커야 돼요. 왜? 길이니까. 길이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얘가 가장 긴 변일 때를 따졌어야지. 그래서 12-2X가 요 둘을 더하니까 2X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슈루루루 넘어가서 X는 얼마보다 6보다 작다 이런 조건이 나오네요. 이쪽도 가볼까요? X는 얼마보다 3보다 크다. 그쵸? X는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붙어있네요. 그쵸? 하나요? 네. 또 뭐가 필요할까? 근데 답이 뭐 좀 이상해요. 또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일기야,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할까? X랑 12-2X랑 같다. X랑 12-2X는 같다? 네. 왜 같아야 돼? 정삼각형 될 수도 있습니다. 정삼각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럼 X랑 12-2X가 같다? 그러면 3X가 13이다? X는 4다? 이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근데 이게 정답이 X는 0보다 X가 0보다 크다고? 0보다 크다. X가 0보다 왜 커? 아, 네? 0보다 큰 거야, 맞지? 그러면 정답이 이게 나왔어요. 정답이 뭐라고 나왔는데? X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저희 끝인데요. X가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 그렇게 나오는데? 맞아?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데? 야,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맞잖아. 왜 나를 헷갈리게 만드냐? 현재야, 답이 3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맞아요? 나 헷갈리게 만들지 마. 잘못 보였나? 자, 별거 왜냐면 얘가 뭐 둔각 삼각형 얘기도 없고요. 얘가 삼각형 얘기도 없고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도 뭐 의미는 없는데, 자, 얘는 그냥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싶어. 모든 변의 길이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돼요.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는 작아야 돼. 그쵸? 잠시만요. 근데 x가 가장 긴 변인 건 의미가 없어요. x가 가장 긴 변이면 다른 한 변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무조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부등호를 잘못 써가지고 예. X는 3보다 작다라는 이상한 식이 나왔어요. 네, 그래야 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그럼 질문이 끝났겠네요? 그런가요? 자, 우리 2차 부등식 개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차 부등식의 개념으로 할게요. 개념을 여기 두고 갔어요. 개념을 여기다 두고 가셨죠? 책이 무거워서. 네. 수인이 책을 두고 가셨지? 여기 있습니다.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 8-4까지 했었거든요. 네. 8-4까지 했으니까 이제 그거 이어서 가볼게요. 자, 제한된 범위 얘기를 해봅시다. 제한된 범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크다. 얘가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작다. 이런 거 풀 때는 그냥 뭐 하시면 돼요? 한 별씩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범위가 있었는데 갑자기 얘가 제한된 범위를 가져. 그래서 한 여기서 여기까지만 딱 가지고 있대. 최소값. 그러면 예를 들어 판별식을 써봤더니 이렇게 걸렸다? 판별식 상으로는 얘는 모든 실수에 성립하지는 않아야 되거든? 근데 얘는 전부 다 얘보다 큰 거 맞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으로는 이 녀석을 해석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그쵸? 얘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이렇게 돼 있었어. 근데 딱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만약에 조건이었어. 당연히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0보다 작은 부분은 반드시 존재했었어. 원래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었어. 이게 맞을 리가 없었어. 그런데 제한된 범위가 되면서 이 녀석 무슨 값? 최소값이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우리가 만약에 보여준다면 나머지 애들은 최소값보다는 클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당연히 맞는 말이 되겠죠. 여기서도 이 중에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는 걸 보여준다면 그쵸? 나머지 애들은 당연히 0보다 크다가 되겠죠. 한마디로 무슨 말이야? 판별식을 써 안 써? 안 씁니다.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쵸?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제한된 범위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나오면 원래는 판별식이었어. 원래는 판별식이잖아. 원래는 fx가 0보다 크다 혹은 크거나 같다. fx가 0보다 작다 혹은 작거나 같다. a가 이제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경우에는 판별식을 우리가 작거나 같다 혹은 작다를 썼고요. 이 경우도 우리는 작거나 같다, 작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경우?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경우. 얘는 해가 없는 경우.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한된 범위에서는 이런 틀에 박힌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제한된 범위에서는 항상 이 그래프가 이 제한된 범위가 어느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훨씬 더 능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암기 때리는 애들은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프의 구조를 파악하고 저 제한된 범위가 축을 기준으로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최소값을 가지는데 어떤 아이가 최대값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이 문제에서는 최소가 쓰이는지 최대가 쓰이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한마디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쪽 유형 정확하게 다 심화까지 안 되는 게 아니고 기본기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야.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제한된 범위에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요. 얘 지금 이렇게 위로 블록인 그래프거든요. 근데 직선이 주어졌어요. A가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A제곱은 무조건 뭐예요?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양수인 경우가 많을 테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이게 직선이야. 자, 그렇다면 이 제한된 범위가 어디에 있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치? 이런 느낌으로 있어주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거 성립하잖아. 그쵸?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식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렇게 쓸 거거든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a의 x 플러스 12라는 녀석이 a의 제곱 x 마이너스 6보다 어떻다? 위쪽이니까 뭐라고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맞죠? 그 말은 이제 얘를 이항시켜보자. 얘를 이항시켜볼까? 얘를 이항시켜볼게요. 얘를 이항시켜봤더니 x의 제곱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a로 묶어서 a 마이너스 1의 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 이런 표현이 된다. 이거 몇 차식으로 만들어졌어요? 2차식으로 만들어졌죠?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이 이차함수와 직선이 어떻게 됐어? 합쳐져 버렸죠. 그죠? 저는 이런 함수를 차함수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게 합쳐졌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합쳐지면 요 교점 있잖아요. 교점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끊게 돼요. 근데 제가 강제로 아래로 볼록으로 만들어드렸죠. 그렇죠? 이거는 그냥 처음에 마이너스였다면 원래 마이너스였다면 얘네들 전부 다 이쪽으로 넘겼었다면 그래프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원래는 이 그래프랑 똑같은 모양이어야 돼요. 그냥 억지로 그리려면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부분 있죠. 이 A라는 부분이 여기가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 둘의 넓이는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리고 하나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요 길이 있죠. 이걸 그대로 따와요. 요 길이 있죠. 무조건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길을 따왔어.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 또한 무조건 같게 돼요. 이게 차함수의 특성이야. 그런데 생각해보자. 우리는 지금 뭘 풀고 있냐면 이 부분이 얘보다 위에 있다라는 이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얘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랑 계속 이 상태로 그리는 거 어떤 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심리적으로 더 편해? 밑에 게 심리적으로 편하겠죠. 그러니까 x축으로 깔아버리고 그렇죠? x축으로 깔아버리고 직선을 없애버린 거지. 직선을 이차함수에 포함시키면서 자연스럽게 x축보다 위에 있다 한 말로 0보다 위에 있다 이런 느낌으로 가버리면 양수냐 음수냐로 가버리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그리고 연산적으로 훨씬 편할 거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 식에다가 이 식은 지금 제가 뒤집었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뀌어 있냐면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어쨌든 어떤 값을 가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건 뭐냐면 자, 봐봐. 이 값에서 이 값까지 마이너스 4를 대입한 값에서 2를 대입한 값까지 저걸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제한된 범위는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거든요. 그치? 그럼 봐봐. 최대값이 얘네 둘 중에 하나겠지. 최소값은 얘가 될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저 마이너스 4하고 2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왜냐면 지금 A가 지금 축이잖아. 근데 A가 얼마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축이 마이너스 4하고 2 사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그냥 근데 이 경우는 봐봐. 딱 요만큼 있거든. 이 경우에서는 누가? 얘가 최대지. 자, 만약에 얘가 반대로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이때는 누가? 2가 0보다 작은 것만 보여주면 되겠지. 맞죠? 자, 이 경우에서는 4하고 마이너스 4하고 2가 0보다 작은 걸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은 걸 2가 0보다 작은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지. 자, 이때 우리 축에서의 값, 함수값, 꼭지점에서 썼어 안 썼어? 이 문제 풀 때. 잠시만요.
이 문제 풀 때 지금 제가 꼭지점의 좌표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죠.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떤 연산만 하는데 요 차함수에다가 두 개를 대입합니다. 먼저 마이너스 3. 그럼 1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4에 a에 a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16 이렇게 있을 거야. 자, 이게 0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고. 그럼 연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날아갈 거고요. 그럼 요 녀석이니까 요거니까 마이너스 범위가 바뀌면 a는 0과 1이니까 a는 0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다. F의 2. 2가 들어가면 저기 4, 2가 들어갔으니까 플러스 2에 a에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이렇게 돼요. 얘가 0보다 작다는 걸 또 보여줘야 돼. 볼까요? 얘를 조금 계산해야 되겠네.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2의 a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다. 12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될 거고요. 그래서 a 마이너스 3과 a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 이 두 녀석을 이제 결합시켜야 돼요. 수직선 상에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와 0보다 작다와 1보다 크다가 결합합니다.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뭐 이런 값이 만들어집니다. 너무 복잡한데? 복잡하지? 마이너스 2하고 0, 그 다음에 1하고 3. 잠깐만. 이게 맞어요. 이게 맞는데 문제는 자, 이 절을 낚았네요. 여기에 보면 등호가 안 들어있어요. 그쵸?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할 거야. 어려운 얘기야. 함정 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풀이는 완벽해요.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풀이가 완벽한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근데 얘가 지금 등호가 없죠? 그럼 실제로 얘가 어떤 그림이 만들어지냐면 구멍 뽕 뚫린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치? 마이너스 4하고 2에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 구멍이 뽕 뚫려 있게 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일을 발생시키냐면 봐. 얘가 구멍이 뽕 뚫려 있었어. 그럼 만약에 x축이 얘를 지나 이렇게. 아까 우리는 지금 얘보다 작다라고 풀었거든요.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라고 안 풀고 작다라고 풀었단 말이야. 왜냐면 x축과 다음이 안 될 테니까. 왜? 다음이 안 되니까. 위쪽에 있다 그랬으니까. 그치? 커야 되니까. 근데 얘가 제한된 범위에 등호가 없어버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함수값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치? 얘가 함수값이 없어. 지금 얘는 나는 딱 마이너스 4를 대입했을 때보다 어쨌든 크지만 마이너스 4를 대입한 함수값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상태야. 그럼 자, 이 함수값이 x축가 딱 닿았어. 돼, 안 돼요? 돼. 왜 얘는 구멍 뚫려 있으니까. x축이 지나가도 얘랑 만날 일이 없어. 얘 왜냐면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럼 해가 안 들어. 그래서 여기가 범위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게 돼요? 등호를 다 가지고 있는 상태로 문제가 풀려버려요.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등호가 들어간 상태에서 답이 형성이 되는 함정 문제였어요. 보통은 절대 안 주거든. 항상 제한된 범위는 등호를 주는 게 일반적인데 등호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런 사태까지도 발생할 수 있어요. 함정이었어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죠. 그죠? 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딱 하나야. 이 때문에. 축이 미지수죠. 그럼 이게 어떤 사태를 발생시키냐면 좀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있죠. 이 세 가지로. 이걸 다 따져야 되는 거야. 축이 뭐였기 때문에. 미지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이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설명이 2차 부등식 제한된 범위에 학교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나오는 이미 드러나 있는 유형으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있어요. 이 녀석이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 항상 만족한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생각해 봐야겠지? 그쵸? 근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0부터 2까지라는 범위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0부터 2가 여기 있을 수 있죠. 그치? 그럼 누가? 이게 최소가 되겠지. 그쵸? 얘가 0보다 크다를 보여주면 되겠지. 맞죠? 얘가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지. 그쵸? 근데 제한된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어. 그럼 누가? 얘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지. 그쵸? 아까 저거랑은 달라. 여기서는 꼭지점의 좌표는 절대적으로 의미가 없었어. 그치? 왜냐면 작다를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크다를 물어본다면 이 꼭지점도 한 몫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쵸?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이건 어떤 케이스야?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가 축이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2분의 a가 축이잖아. 이걸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얘가 지금 2거든요. 얘가 0이고 얘가 0과 2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0보다 어떨 때? 클 때. 그쵸? 축이 얘보다 커야 얘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그쵸?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0이 마이너스 2분의 a보다 어떨 때? 클 때야. 그쵸? 그래야 얘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리고 0 아니지? 얘 2지? 죄송해요. 2예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야? 0과 2라는 범위 안에 마이너스 2분의 a가 들어와 있어야 되죠. 그쵸? 저거는 x를 말하는 이게 지금 x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축이라. 그러니까 지금 제한된 범위인데 0부터 2까지 제한된 범위를 사용을 하겠대. 근데 축이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야. 그럼 저 마이너스 2분의 a가 0과 2보다 작은지 큰지 사이인지 모르잖아. 그렇죠? 이 마이너스 2분의 a가 2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0과 2 사이에 있을 때 최소값의 역할을 담당하는 애들이 다 바뀐다. 계속. 그러니까 그걸 다 따져야 돼. 세 가지. 다 풀어야 돼. 이게 그냥 하나의 유형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짜증나요. 까다롭고. 일일이 다 풀어봐야 돼. 이 세 가지의 경우. 한번 그냥 답까지 구해볼게요. 자, 이것부터 해볼게요. 그냥 계산이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갈게요. 그래야 그나마 연산이 조금 편할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풀어봅시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A가, 이거 축 A거든요. 이제 제가 바꿔놔서 A거든요. 자, 2보다 A가 어떨 때? 클 때야. 그렇지? 그러면 2를 대입한 값이 최소값이 되겠죠? 2를 대입해보자.
4 마이너스 그 다음에 4a 플러스 1이 0보다 어떻다? 크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요 슉 넘어가서 a라는 값은 4분의 5보다 작다. 근데 2보다는 크다라고 되어 있죠. 2보다 큰데 4분의 5보다 작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버리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거 패스. 자, 두 번째 거 가보자. A가 이 A가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그쵸? 그때는 이제 0이 최소가 되겠죠? A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최소야. 0, 0 들어갔으니까 1은 0보다 크다. 오, 되네.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일단 성립하게 되네요. 그쵸? 자, 이쪽 가보자. 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는 뭐야? A라는 값이 0과 2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값을 이게 최소가 되겠죠? 최소가 되는 거니까 이 식에다 A를 대입해 보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의 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됐으니까 A 제곱이 1보다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과 1 범위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거 범위를 한번 봅시다. 확인해 봅시다. 얘는 지금 범위가 뭐였어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였어요.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그러면 공통부분은 어디예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A가 0보다 작을 때 됐었죠? 아까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됐었죠? 자, 그러면 A가 0일 때 생각해보자. A가 0이야. A가 0이면 자, 요 식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A가 0이야. 그러면 0일 때가 결국은 최소값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범위 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돼도 A가 최소값인 사실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크다 쪽에는 보통 등호를 쓰기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요 식에서의 변화에 지금 쭉쭉쭉쭉 갔어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공통부분을 찾게 되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 녀석과 이 녀석 합치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고 0부터 1까지니까 최종적인 답은 뭐가 돼요? A는 1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풀이에요. 어렵죠? 둘이 합쳤는데 저렇게 돼요? 둘이 합쳤으니까 이 0보다 작다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니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지금 이렇게 범위를 나누는 이 시점에서 그렇죠? 범위를 나누는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2가 A일 때랑 0이 A일 때를 따로따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총 5개짜리야. 근데 일반적으로 풀어보면 등호를 쓰는 거나 안 쓰는 게 답이 똑같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 것뿐이거든요. 이게 원래 문제는 풀이가 5개짜리야. 그래서 해봐야 돼. A가 2가 집어넣었어. A는 1을 집어넣었어.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1이 돼요. 자, 이 녀석은 해를 가지죠. 그쵸? 해를 가지는데 축의 값이 얼마야? 2야. 그러면 2를 대입한 값이 축이기도 해. 그쵸? 그러면서 2를 대입했는데 어차피 안 됐잖아. 그래서 얘는 버림받은 거야 그냥. 그쵸? 자, 이쪽은 해봤지만 A가 0이 되면 저 식이 X의 제곱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A가 0이 돼버리면. 그런데 봐봐. X의 제곱이 마이너스 1보다 크대. 근데 생각해봐. 얘는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무조건 같겠지. 그러니까 이거일 때도 원래 성립했던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랑 결합시켜서 등호가 딱 완성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원래는 맞아. 원래는 FA 쪽으로 그래. 그래서 이 녀석은 원래 범위를 나눌 때 이렇게 왔어요. x의 값이 2보다 클 때, x의 값이 0보다 크고 x의 값이 2보다 작을 때, x의 값이 0일 때, x의 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5개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해를 구하고 그들 중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연결하면 이런 식의 답이 만들어졌다. 엄청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제한된 범위에서 2차 부등식 문제. 이 녀석이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딱 요 한 유형 때문입니다. 어려워요.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풀어볼 일이 있을 거예요. 자, 요런 문제.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어려운 문제에서 좀 제가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들어보셔야 되고요. 자, 연립 2차 부등식은 되게 쉬워요.
왜냐면 그냥 2차 부등식 2개 풀어서 풀면 되거든요. 얘가 어려운 이유는 딱 두 가지.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실근의 부호와 근의 분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볼까요? 자, 보시면 이 실근의 부호라는 녀석과 실근의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걸 근의 분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두 가지가 이 녀석의 메인이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뭐 연립 부등식이야 그냥 범위 구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어려워요. 정신 차리고 집중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자, 두 근이 양의 근, 두 근이 음의 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해봐. 두 근의 그냥 밑도 끝도 없이 2차식 하나 던져주고 두 근의 부호가 양수. 그렇게 되기 위한 범위를 구하래. 밑도 끝도 없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답은 너희 뻔히 알거든? 자, 1교야. 네. 두 근이 모두 양의 근이야. 네. 근의 두 근의 합은 0보다 어떨까? 커야죠. 두 근의 곱은 0보다 어떨까? 커야죠. 기억난다. 판별식은 0보다 어떨까? 커야죠. 커야 돼요? 크거나 아, 같아야 돼요? 그건 아까지. 왜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등호가 빠지고 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등호가 붙어요. 자, 형은 두 근이 모두 음의 근이네. 두 근의 합은 0보다 두 근의 곱은 0보다 판별식은 0보다 그렇지. 자, 하민아 두 근의 부호가 다르네. 그러면 두 근의 합은 0보다 몰라요. 두 근의 곱은 0보다 판별식은 그건 맞다. 자, 좀 달라요.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부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건데 이 문제의 특성이 판별식을 써보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거 수백 문제를 풀었겠죠? 첫 번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수백 문제를 풀었을 텐데 그 수백 문제를 풀이하면 저 판별식을 쓰나 안 쓰나 답은 똑같아요. 답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너무 당연한 거야. 왜? 두 근의 부호가 다르죠. 그 말은 뭐야? 두 근이 모두 실근이라는 소리죠. 그쵸? 부호가 달라. 그럼 두 근은 서로 다른 두 근이겠네요? 네. 애초에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으면 저런 문제 자체를 낼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지 않으면 이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애초에 문제 자체를 출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내가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조건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그렇게 범위를 구했잖아. 그러면 그렇게 내가 범위를 구했는데 범위가 이만큼 나왔어. 그렇게 구한 범위는 반드시 판별식으로 구한 범위 안에 무조건 들어요. 이건 반드시 100%. 임상실험 수백 문제를 거쳐서. 되셨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경험을 가지고 가서 이런 문제에서는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박사님, 아니 못 믿겠으면 해봐. 100번 해봐라. 100번 다 어차피 그 말이 맞죠. 그렇죠? 못 믿겠으면 해보고 믿겠으면 그냥 쓰지 말고. 되셨나요? 되셨어요? 그런데 자, 이 문제는 이 변형이 일어나요. 무슨 변형이 일어나냐? 자, 봐봐. 절대값이에요. 절대값.
양의 근의 절대값이 음의 근의 절대값보다 커. 두 근의 합은? 저 동그라미가 뭐예요? 아 0이구나. 아 잠깐만요.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작다. 얘는 0보다? 둘이 같으면 0. 그죠. 네. 저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예요. 판별식을 절대적으로 자. 괜찮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문제에 만약에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붙으면 판별식이 0보다 뭘로 바뀌어요? 크다. 그렇지. 끝. 이게 세 가지야. 이게 다야. 되셨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이 녀석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는 한 3, 4년에 한 번 나와요. 이 녀석은.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니야. 근데 지금부터는 근에 불리는 열이면 열, 100이면 100 나와요. 학교 시험에서. 왜? 선생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왜? 냈다 하면 애들이 틀리거든. 신기하게 틀려요. 신기하게 틀립니다. 5개만 외우면 되는데 그걸 외우지 않고 버티다가 신기하게 틀립니다. 자, 그럼 그 얘기 해볼게요. 첫 번째. 저 그림 기억난다. 저 시험 본다고 보니까 과제대로 찍어갔었잖아. 그래서 내가 완전히 기억해. 좀 이제 갤러리에도 남아있는 거. 내가 너한테 카톡 사진으로 보여준 적 있었을 거야. 이제 내가 잘 그 너가 찍어서 채팅방에 올려줬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두 근이 A보다 크다. 두 번째, 두 근이 B보다 작다. 세 번째, 두 근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네 번째, A와 B.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C가 있다. 자, 이제 5번째가 중요해요. 두 근 중에 한 근만 A와 B 사이에 있다. 괜찮나요? 얘는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근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하셔도 되고요. 두 근이 A와 B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됐어요? 자, 이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 뭐? 땡땡땡 3개. 일단 뭐 대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한별씩 쓰죠. 어? 한별씩 쓰는 거. 판별식 써요. 저 이거 그거 기억나요? 저 함수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 알파 아니에요? A, B, C를 아 A요? 그 함수값 써요. 또 함수값. 함수값 판별식 씁니다. 함판. 축. 그렇지, 축. 한 번 더. 자, 함, 판, 축을 기억하셔야 돼요. 축. 한판축. 이거 3개 씁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한판축이에요. 이것만 기억하면 문제를 풀려. 이걸 어떻게 쓸까는 너무 쉬우니까. 봐봐. 함수값이야. 누구의 함수값? F. 영보다 어떤 애? 커요. 커요. FB 영보다 커요. 커요. FA랑 FB 모두 영보다 커요. FC 영보다 어때요? 작아요. 작아요. 이게 아래로 블록일 때만 가능한 거죠. 네, 위로 블록이면 문제를 반대로 풀면 돼요. 자, FA가 0보다 크고 FB는 0보다 작아요. 선생님. FA가 0보다 작고 FB는 0보다 커요. 네. 혹시 그러면 그 문제를 위로 블록으로 줬으면 거기다 그냥 마이너스 붙여서도 돼요? 네. 그쵸. 자, 근데 그 녀석을 봤더니 양수, 음수, 양수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원래. 이것 또는 이거다 이렇게 연립분식으로 풀어야 돼. 그런데 머리 살짝 굴려봤더니 양수, 음수, 음수, 양수,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똑같은 거야. 이때 우리가 뭘 썼죠? 둘이 곱한 값이 너무 작다 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야 그러면 야 어차피 이거 얘기 가자. FA랑 FB를 곱한 값이 0보다 뭐라고 하자. 작다. 작다라고 하자. 한꺼번에 가자. 또는에서 2개 풀지 말고 효율적으로 한 방에 가자. 맞잖아요. 양수, 음수나 음수, 양수 곱하면 무조건 양수 나올 거 아니야. 음수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연립분식 2개 풀지 말고 한마디로
FA가 0보다 크고 FB가 0보다 작을 때 이거 연립부등식 풀고 또는 FA가 0보다 작고 FB가 0보다 크다 해서 연립부등식 풀고 해서 이거 또는 이것도 해가지고 이것 둘이 묶어서 가지 말고 어차피 그대로 풀어봤더니 이거를 한 방에 이렇게 풀어봤더니 답이 똑같더라라는 거야. 그치? 어차피 곱하면 음수 곱하면 음수잖아. 이것도 임상실험 했어. 겁나 많이 한 100번 한 것 같아. 그쵸? 애들이 못 믿어 해서 계속 보여줬지. 주구장창. 못 믿겠어? 한번 보여줄게. 되지? 아 이제 외워. 맨날 주구장창. 너희들 못 믿으면 보여줄게. 너희 믿잖아. 그치? 자 임상실험 했다니까. 믿어 제발 좀 믿어. 자 이렇게 가자는 거지. 자 이제 그 다음 자 판별식 너무 쉽다. 판별식 너무 쉽다. 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해가 없는데 뭐 A보다 크다 이런 말이 성립하지 않잖아.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이렇게 해. 선생님 왜요? 얘랑 똑같아. 두 근의 부호가 되려면 당연히 두 필근이 존재해야 되잖아. 아까 내가 그랬죠? 임상실험 끝냈다고. 근데 얘도 봐봐. 두 근 사이에 C가 있으려면 두 근이 없으면 C가 있을 수 있어 없어? 사이에 들어간다는 말이 존재할 수 없죠? 그리고 얘들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근이어야만 해. 중근도 안 돼. 중근이면 사이에 C가 쏙 못 들어가죠. 물론 이것도 임상실험을 거쳤어. 수없이 많이. 얘들한테 다 보여줬지. 보여주고 다 되지 믿어라 제발 이렇게 했지. 그쵸? 그 실험의 결과 저 사이에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는 그 조건이 얘도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가고 얘도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가고 얘도 사이에 뭐 하나 들어가잖아요. 사이에 뭐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녀석이 판별식을 제거해줘요. 그 녀석이 판별식을 굳이 하지 않아도 답을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저 아이의 역할입니다.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축이 A보다 어때야 되나? 뭐 당연히 커야죠. A보다 축이 커야 돼. 얘는 B보다 축이 어때야 돼? 그렇지. 얘는 A와 B 사이에 축이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백날 고민해봐라. 축이 C보다 큰지 작은지 알 수 있나? 모르죠. 몰라. 모르면 안 써. 자 여기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써 안 써? 안 써.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경우는 한 판축을 써. 그치? 그런데 얘네들은 어느 분의 은혜로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이분들의 은혜로 판별식과 축을 써야 안 써요? 안 써. 됐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고3까지 기억해야 고3까지 나온다. 2차 시계 형태의 근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 이거 고3까지 나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야 전에 근의 분리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니? 아 나 그 짜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등장합니다. 유형서에 하나씩 꼬박꼬박 들어있어요. 매 단어, 아니 매 학기마다. 기억하고 계시면 편해요. 되셨나요? 되셨죠? 자, 요거는 기억이야.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두 근의 부호와 관련된 거 나오면 두 근의 합과 곱과 판별식 쓴다는 걸 기억해야 돼. 합과 곱과 판별식을 쓴다는 걸 기억하라고. 플러스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지 말고 합과 곱과 판별식을 쓴다는 걸 기억하라고. 근의 위치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 한 판 축 쓴다는 걸 기억하라고. 선생님 만약에 이거 까먹으면요? 아 까먹어도 괜찮아. 왜 까먹어가지고 슬프게도 이걸 계산했어. 어차피 답은 똑같아. 그쵸? 어차피 계산해봤자 답은 이건 똑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까먹어도 돼. 까먹으면 단지 계산을 두 번 더 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쵸? 그래서 저거까지 기억하자. 사이에 실패하면서 들어가는 배우는 거죠. 사이에 들어가는 표현이 나오면 사이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나오면 함수값과 아니 함수값만 쓴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셨나요? 괜찮나요? 이게 이 근의 분리와 근의 부호 파트의 내용의 전부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먼저 풀어볼게요. 자,
자, 일단 첫 번째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자. 이거 그냥 무난하게 갈게요. 바로바로 갑니다. 4, 2, 8이 되겠네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랑 4라는 범위 안에 슉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 풀어볼게요. 두 번째 거는 어떻게 풀죠? 우리 범위로 풀어야 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를 가지고 범위로 풀어야 돼. 이게 근데 조금 그래요. 조금 슬퍼. 그래도 뭐 어떻게 풀어야지. 자, 근데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2하고 2를 실근으로 가져요. 그치? 그러면 해보자. 천천히 갈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건 여기를 나타냅니다. 맞죠? 네. 그럼 x의 범위는 어떻게 돼야 돼? y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이 범위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저 i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거예요. 그쵸?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 거예요. 그럼 얘는 이항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마이너스 4하고 1이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범위 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저 녀석이 마이너스 2랑 2라는 범위를 가지고 있었고 얘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와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만 답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일단 첫 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에서 나온 답입니다. 두 번째 답입니다. 이번에는 이 바깥쪽을 얘기를 해볼게요. 한마디로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그럼 x의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때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거든요. 이 범위에서 저 문제를 풀면 그대로 나오죠? 부호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x의 값은 4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x는 4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범위를 가죠. 겹치는 부분을 찾아볼까요? 마이너스 2보다 그리고 2보다 근데 마이너스 1보다 그리고 4보다 그럼 여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의 답은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누가 x가. 자, 그럼 이거 연결시켜 볼까요? 자, 1부터 쫙 왔어요. 오다가 2에서 점프 연결되죠? 샤라라락 해서 어디까지? 4까지. 따라서 1부터 4까지 알파 베타는 1과 4 답은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이게 x의 범위를 나눈 게 아니고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범위를 나눈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4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0보다 작다고. 첫 번째 조건 안 써요. 첫 번째 조건 어딨어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x. 저거예요. 이거? 네. 저거랑 겹치는 걸 찾았어야 돼. 이게 또 연립부등식이네. 그러면 자, 요거 두 번째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작거나 같다 했거든요. 이거랑 이것도 겹쳐야 돼. 근데 이거다. 아 그러네요. 운이 좋았네. 자, 이렇게 가면 돼요. 나름 좀 예리했는데. 예리했는데 답이 좀 틀려졌어요. 그 예리함이 좀 빛을 발했습니다. 자, 이거는 꼭 풀어보셔야 돼요. 그냥 샹 넘어가면 슬퍼집니다.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해가 주어진 연립부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문제예요. 해를 갖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거. 해를 갖지 않아야 된대요. 첫 번째 거 풀어보면 뭐하고 뭐죠? 마이너스 4하고 3이네요. 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그리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이거는 이제 그냥 그런 거 하고. 자, 두 번째 풀어봤더니 a 마이너스 2보다 크고 x가 a 플러스 2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풀리네요. 자, 이 녀석이 해를 갖지 않아야 돼요. 자, 한번 고민해보자.
자 이렇게 되면 해를 받지 않겠죠. 네. 그쵸?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자 그러려면 마이너스 4보다 a 마이너스 2는 커야 되고 a 플러스 2는 3보다 작아야 돼요. 하민아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요. 왜냐면 둘 다 색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둘이 겹쳐진다는 들 공통 부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따라서 a는 얼마보다 마이보다 크거나 같고 a는 얼마보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음. 제가 부동어로 방향을 이상하게 썼어요. 이거 다 하면은 개수니까 마이 0, 1 해서 4개 나오는데 그쵸? 자 이제 그 다음 드디어 활용이 나오네 갑자기. 활용? 뭐 활용 풀어봅시다. 1차 부등식이 활용이면 충분한데 왜 굳이 2차 부등식이 활용까지 나오나요? 자,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2, 7인 직사각형모의 곱하기 둘레의 폭이 x인 길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길을 넓히는 거예요. 전체 넓이가 42가 되고 싶대요. 그리고 66 이하가 되고 싶대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얘는 그냥 뭐예요? 12 플러스 x. 길이에요, 길. 길입니다, 길. 길이라는 걸 중요시해요. 전체 넓이 12 플러스 2x가 전체. 여기가 여기 7 플러스 2x. 여기가 12 플러스 2x거든요. 여기에다가 7 플러스 2x를 곱한 다음에 빼야 돼. 요거를 84. 그쵸? 12에다가 2x를 더한 값과 7에다가 2x를 더한 값이 전체 길까지 포함한 전체 넓이라면 그 전체 넓이에서 84를 빼야지. 그쵸? 왜냐면 얘는 길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84라는 녀석을 뺐을 때 그 넓이가 얼마하고 얼마 사이다? 42하고 66. 그쵸?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걸 하면 어떻게 풀면 돼요? 두 개 그냥 2차 부등식 두 개 푸시면 돼요. 그래서 x의 값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요. 자, 시간이 좀 빠듯하니까. 자, 이제 근의 판별과 2차 부등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볼게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냥 판별식 쓰시면 돼요. 요까 x의 제곱 플러스 6의 x 마이너스 3은 kx 마이너스 4. 2차 함수하고 직선을 서로 실근을 구하기 위해 식을 쓴 거예요.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자, 두 번째. 2차 함수가 직선과 만나지 않는데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이거 커야 잘해. 돼요. 그냥 푸시면 돼요. 근데 아닙니다. 두 점에서 만나네요.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봐야지. 만난다가 아니고 서로 다른 두 점이니까. 만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허근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또 연산이니까 이건 그냥 풀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대망의 이제 실근의 부호입니다. 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가진대요. 오호. 자, 네 실근의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원하고 싶어요. 자, 일단은 한번 풀어보자. 얘를 풀어야 되는데 저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치환을 했는데 이렇게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얘는 분명히 우리가 보기차 방정식의 특성을 생각해 봐야 돼. 보기차 방정식의 특성. 얘가 어쨌든 간에 인수분해가 돼서 인수분해를 하던 근의 공식을 쓰던 어쨌든 저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맞잖아요. 안 되면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돼.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해 알파 베타 구한다면 저렇게 쓸 수 있잖아. 물론 알파 베타가 딱 정수라는 보장은 못해요. 루트가 나올 수도 있고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봐. 봐봐. 보기차 방정식의 특징이 두 가지 형태의 식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그냥 무난하게 한 방에 인수분해 되는 케이스. 뭐예요? 그냥 이런 거 x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정도일까? 4. 4? 아, 4 안 될 것 4 같아요. 아니지? 마이너스 4. 2. 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얘는 x의 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4 x의 제곱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야. 이 경우는 뭐냐면 뭔가 부족할 때 안전지원 시간에 합차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뭐냐면 허근이 떠요. 이거에서 허근이 뜹니다. 허근이 뜰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허근이 뜰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쪽 봐볼까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얘는 x제곱이 4죠. 네. 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이건 당연히 풀마 2죠. 얘는 풀마 아이야. 허근이 뜨죠. 자 여기서 느껴야 돼. 얘는 분명히 x의 제곱이거든. x의 제곱이거든.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가 나와버리면 얘는 허근이 분명히 뜨죠. 양수가 나오면 실근이 뜨겠죠. 근데 0이 나오면 중근이 뜨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바꿨어. 얘가 만약에 양수면 실근 2개 뜨겠죠. 얘가 만약에 양수면 실근 2개 뜨겠죠. 이해됐어요? 제가 양수여야 실근 2개 뜨겠죠. 제가 음수면 무슨 근이 떠? 허근. 0이면 무슨 근이 떠? 중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내실근. 그러면 쟤네들은 무슨 거요? 쟤네들은 전부 다 무슨 근이 떠야 돼? 양의 근이 떠야 되겠지. 그렇죠? 맞죠? 그러면 자, 이 치환한 상태에서 보자. 이거 전개해보자. 이렇게 되겠지. 맞죠?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얘랑 어때요? 똑같은 식이잖아. 똑같은 식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역할 두 개는 뭐야? 합. 이게 0보다 어때야 돼? 이거 잠시만요. 양수 커야 돼요. 그렇지. 이거 무슨 역할이야? 두근의 곱. k 플러스 10은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렇지. 두 분이 모두 다 양의 근이니까. 이게 아까 근의 부호 문제의 최종 버전. 학교에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나올 수 없는 그 최종 버전이 이 문제야. 이거보다 어렵게 안 나와. 근의 부호 문제. 근의 부호 문제가 딱 이렇게 나왔다. 막말로 아랍어에서 10%도 아니야. 한 5% 빼고 다 틀려. 찍어서 맞춘 애들 빼고. 그 레벨의 문제야. 혹시 이해됐어? 제가 설명한 거 이해됐어요? 네. 이해됐으면 너희들 스스로 칭찬해. 와우. 아, 나 좀 되는구나. 네, 되긴 했는데 어. 다시 하는 게 힘들 원래 그래. 아, 네, 네. 이게 이해된 것만으로도 장난 아닌 거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저 있잖아요. 어. 제가 저 보기책의 첫 번째 시계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도 어쨌든 이 녀석은 제가 아까 그래서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을 때려버린다고 했지.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와서 얘가 만약에 x가 뭐 1 플러스 루트 3 얘가 x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왔다고 치자. 그러면 이것들을 묶어서 그냥 갖다 써버리겠다는 거야. 묶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석하면 풀리지를 않아요. 풀 수가 없어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잖아.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뭐냐? 6 마이너스 2x제곱 남기고 마이너스 4x가 넘겨서 이렇게 가잖아. 아, 예. 근데 이거를 애초에 어떻게 해버리자?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자. 근해 공식 해버리자. 짝수 공식. 9 마이너스 4에서 2분의 3 풀마 루트 5 이거 집어넣어버리겠다. 아, 어차피 더하면 그 실수 나오고. 그렇지. 아, 봐도 곱해도 실수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둘을 곱한 값을 저기다 알파에다 괜히 써버리니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네요. 저렇게 해석해서 접근해야 이 문제가 그나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당연히 있어. 그런데 이렇게 풀면 안 풀려. 못 풀잖아. 우리가 지금 썼던 방법을 못 쓰잖아. 그러니까 그냥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때려서 해가 어떤 형태를 나오던 그냥 그거 갖다가 써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저 형태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지. 강제. 그러면 해석이 되는 거야. 할 수 있다 이런 거. 여기까지 하고요. 10도 5가 됐네요. 자, 한 유형이 남았긴 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어쩔 수 없죠. 자, 15번 유형이 남았네요. 자, 그럼 숙제를 좀 내볼게요. 우리가 2번 유형까지 다 끝났죠? 네. 2번 유형 수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거 유형을 못 했으니까 유형은 2번에서 9단원 유형은 2번에서 627에서 유형 4번은 뺄 거예요. 유형 4번은 빼고 627에서 유형 여기 가우스. 숙제가 많네. 627에서 693번까지입니다. 오. 627에서 693번. 좀 많나? 조금 줄일까? 조금 줄이자. 627에서 678까지 가자. 56. 되게 많이 줄여졌어요. 그래. 우승이 또 슬프니까. 여행은 즐겁게. 그렇죠. 627에서 678, 627, 678, 627, 678. 우승이 갔다 왔는데요. 숙제하다 쓰러지면 안 돼요. 50문제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너무 적은 것들. 그러면 1번이랑 개념은 두고 갈게요. 네, 1번하고 개념으로는 두고 가셔도 됩니다. 자, 이것만 들고 가시면 돼요.